원셀링 솔루션에서 폼 문자 발송 있죠? 이 창을 여십시오. 폼 문자 발송. 여기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이 내용 자체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한 번씩 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폼 문자 발송 중에 휴대폰 등록 창을 한번 열어볼까요? 혹시 아직도 내가 휴대폰을 등록 관리하는 것이 여기 휴대폰 등록 관리 창에서 내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제가 확실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되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폰이 4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와서 내가 폰을 등록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핸드폰에서 앱을 설치를 해서 로그인을 하면 바로 여기에 등록이 된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등록이 되어 있는 이 핸드폰은 폰에서 로그인을 해서 올라온 정보를 가지고 관리가 된다. 그 다음에 내가 폰을 발송하는 순서 이 자체 이것만 내가 바꿀 수 있다. 근데 이해를 하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폰 문자 발송 중에서 문자 발송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자 발송으로 갔더니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발송 통계, 발송 결과라고 하는 헤드가 있고요. 섹션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섹션은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하는 곳, 회원 DB를 업로드해서 관리하는 곳, 발송 가능 휴대폰의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폰에 대한 관리. 여기다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문자를 보낼 때는 어떤 폰으로 어떤 주소록에 어떤 내용으로 보내겠다 하는 것인데 어떤 폰으로 보내냐 먼저 발송 가능 휴대폰 목록에서 문자를 보내는 폰을 설정을 하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주소록을 지정을 한 다음에 메시지를 입력해서 전송을 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내가 컴퓨터 또는 노트북 여기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핸드폰하고는 상관이 없이 번호만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모든 문자 메시지는 핸드폰에서 보내진다. 그러면 컴퓨터나 노트북은 내 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수단입니다. 핸드폰에서도 문자를 똑같은 이 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바이스가 너무 적다 보니까 문자를 입력하거나 폰의 주소록을 지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것을 화면이 큰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도움을 얻어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 설명을 좀 해드리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자, 먼저 발송 가능 휴대폰 목록 여기에서 핸드폰으로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폰으로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정을 먼저 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문자를 보내겠다 하는 핸드폰 번호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폰들에 대해서 보낼 문자 메시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진을 수억 장을 넣어서 보낼 수가 있고 또 수신을 거부하실 분들은 거부하십시오. 앞으로 나에게 문자를 계속 받으실 분들은 동의를 해 주십시오. 또는 이 핸드폰은 발신 전용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넣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DB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DB를 업로드를 시켜서 문자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DB를 업로드 시키는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두 개 중에 이게 지금 건설 관련된 자료니까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보겠습니다. 예. 상관없이 여기 바탕화면에 들어있으니까 바탕화면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제가 하는데 여기서 파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선택을 해서 내가 문자를 수신할 주소록을 가져와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탕화면에서 봤더니 이렇게 DB가 몇 개가 있는데 건조 토목. 자, 건조 토목을 먼저 선택을 해서 저도 지금 텍스트로 저장된 게 하나 있네요. 이건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사장님. 자, 먼저 이렇게 건조 토목이 되어 있는 주소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파일 선택 옆에 그 파일 이름이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룹명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설 토목 시험용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시나요? 어떻게 시작을 해보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토목에서 시험으로 해가지고 됐고 이거를 기존에 있는 주소록에 덮어 씌우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어떤 주소록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현재 그룹의 추가 이렇게 하면 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걸 새롭게 넣어야 되겠어. 한다 그러면은 새 그룹의 추가 이렇게 해서 클릭을 딱 했더니 27행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떤 번호는 정확한 번호가 아닙니다. 네, 쭉 나오잖아요. 정확한 번호가 아니라는 게 뭡니까?
010이 아니고 032라든지 0166이라든지 뭐 이상한 번호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등록이 안 됐고 27개만 지금 등록이 됐다.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렀더니 여기에 건설 토목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2021년 3월 6일 날 27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이겁니다. 이 번호는 이제 010 번호이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전화번호죠. 이 번호를 가지고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번호는 제가 이제 추출해가지고 등록하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시험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라든지 한번 찾아서 그 번호에다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기 자신한테 이제 보내보는다고 하고요. 이 주소록은 지정하지 마시고, 이제 주소록은 지정을 했다 치고, 주소 지정하지 마시고, 여기 개별 번호에 자기 번호를 넣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뭐 지금 시간에 보내도 괜찮을 만한 뭐 그룹이 있다 그러면 그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저는 그룹을 지정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넣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 섹션들에 대한 메뉴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송 가능 휴대폰 목록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들이 쭉 나옵니다. 원래 사연들은 하나일 수가 있고 두 개일 수가 있고 그러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박스가 짙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옅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이거는 앱 상태 체크라는 것이 있죠. 여기 앱 상태 체크. 앱 상태 체크라는 것을 딱 클릭을 딱 하면은요. 앱 체크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확인. 그렇습니다. 그럼 앱 상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요. 앱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기 번호에. 그리고 앱 상태 체크를 요청하였습니다. 나왔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확인. 뭐 상태가 변하기는 변했습니다만 어떤 지금 액션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보시면 박스가 짙은 색으로 되거나 흐릿한 색으로 되어 있거나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 앞에 박스를 체크를 딱 했더니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데만 체크가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체크가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앱 상태 체크를 하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4대 중에 2대는 이제 활성화가 돼서 문자를 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개는 문자를 보낼 수가 없거나 또는 뭐 대기 상태이거나 뭐 그런 뜻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문자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파란색으로 V자 체크가 되는 것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핸드폰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체크가 됐다 해서 이 두 개를 체크를 해가지고 문자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한 대를 가지고 보내야 되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그 문자를 보내야 될 게 많아도 두 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시고요. 내가 여기서 체크를 이렇게 다 해서 두 개가 됐다 하더라도 그걸 풀고 그 중에서 내가 하나만 선택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낼 수 있는 핸드폰 정해져 있고요. 여기서 파일을 선택을 하는데 어떤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문자를 보낼 것이냐 하는 건데 저는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치고 여기 개별 전화번호에다만 010 이렇게 전화번호를 놓고요. 여러분들도 자기 번호를 가지고 하거나 회원 DB 업로드 창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그룹의 주소록을 지정을 한번 해서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메시지를 전해서 보낼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주소록 목록과 지정했고, 이제 여기 수신 불가 체크되어 있고, 없는 번호 체크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수신 불가라고 이미 문자로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 주소록에 수신 불가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거 또는 없는 번호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 이것은 문자를 보내지 마라 하는 겁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 중에 수신 거부 제외 수신 거부 문자 어프 이달의 수신처 우선 발송, 이달의 수신처 재외 발송, 이달의 수신처 전용 발송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수신 거부 제외 여기에다 딱 체크를 하면은요. 내가 예전에 문자를 보냈더니 나는 앞으로 문자를 수신을 않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메시지를 체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자연스럽게 내 주소록에 그게 들어와서 체크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 번호에는 문자를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요. 수신 거부 문자 여기 오프 되어 있죠. 이걸 ON 시키면은 클릭해서 체크 활성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수신 거부 문자가 ON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냐면 문자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클릭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제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도 그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하면 그 문자가 자동으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문자가 보내질 때는 그게 삽입이 돼서 문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신 거부 문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체크를 해서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 다음에 이달의 수신처 우선 발송, 수신처 재외 발송, 수신처 전용 발송이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달의 문자를 우선적으로 내가 보내고 싶어. 또는 이달에 내가 이 번호는 지난번에 이미 보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싶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놓으면은 그 빠지거나 그래서 우선으로 보내주거나 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이미지 미리 보기가 있고 1, 2, 3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파일 선택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1번, 2번, 3번은 아무리 눌러봐야
빠나옵니다. 왜? 이미 여기에는 그림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일 선택에서 그림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내 컴퓨터에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를 찾아서 그걸 넣겠습니다. 사진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사진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해서 열기. 두 번째, 그래서 또 열기. 세 번째, 다음으로 사진 또 넣어서 사진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이 뭐 있고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제 여기서 1번 이 사진이 들어있고요. 2번, 3번 이렇게 내가 넣어놓은 사진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이제 메시지에 넣어서 보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보면 포토 문자가 있고 취한 문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입력하고 난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문자 입력에서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뭐라 그럴까요? 이건 시험 중입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낼 때 제목에 이렇게 시험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하고 아무개 사장님 시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수신하는 사람의 행동이 180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먼저 넣었다 하는 것은 이제 신뢰를 가지고 문자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있는 주소록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숫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10,711명이 들어있는 문자 메시지를 내가 보낸다. 그럼 이걸 10,711번이라고 한 횟수로 이름을 바꿔서 넣어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취한 문자라고 하는 거죠. 이 취한 문자라고 하는 것을 딱 열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에 중괄호 열고 수직바에 네임 수직바에 중괄호 닫고 님 안녕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통째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와서 제목 부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무개님 안녕하세요 하기보다는 안녕하세요를 지우고 시험 중입니다 이렇게 넣고요. 또 밑에다가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무개님 시험 중입니다. 예. 원래는 문자 제목에 광고 또는 뭐 개인 이름을 넣거나 이렇게 넣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아니라 본문에 그걸 넣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넣고요. 여기에다 이제 문자 내용을 넣는데 문자 내용은 카피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가질 만한 내용, 뭐 이 상품에 대한 꼭 열어봐야만 되는 어떤 이유,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는 거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 넣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발신 전용 안내 오프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했더니 활성화 시켰더니 온 됐죠. 이거는 이 문자는 이 전화번호는 발신 전용입니다. 이런 안내 문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문자 발송 후 저장하기 이걸 클릭을 하면 내가 문자를 쭉 작성을 해가지고 발송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갖다 끌어와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신 동의 문자가 지금 오프로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ON 시키면 문자 수신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작성이 이제 끝났는데 여기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수신 거부 문자가 ON 되어 있잖아요. 이 수신 거부 문자는 문자 수신을 원치 않으면 여기 체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송하기를 누르면은 문자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써보셨던 분들 중에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 지정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창이. 예전에는 저녁 8시 이후에는 문자를 보낼 수 없게끔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어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서 자제를 하거나 그 밤중에도 내가 문자를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는 보내십시오. 그 본인의 책임하에서 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를 전송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뜨죠. 메시지가 뜨죠. 뭐 뜨냐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문자를 발송합니다. 발송 요청한 문건, 발송 가능한 문자건, 발송 가능한 발송폰, 그래서 수신차가 초과 발송폰이 있냐 없냐, 이단에 수신차가 초과될 경우 실제 발송량이 줄어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발송 가능한 문자의 건수가 비록 9,000건이라 하더라도 9,000건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3,000명에 대한 수신자에 3번 보낼 수 있기 때문에 9,000건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좀 계속 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발송하시겠습니까? 해서 확인 딱 하면은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벌써 문자를 전송하는 건수가 몇 건인데 실패가 몇 건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문자가 발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이제. 항상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씩 띄움을 좀 드리고 시간을 좀 인터벌을 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따라오셔서 계속 저와 같이 액션을 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문자를 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때 그 액션을 항상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냥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것이 위에 있는 이 메뉴들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가 좀 넘었기 때문에 이 설명만 하더라도 한 20분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이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거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자세히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정의를 해보는데요. 디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고객으로서 제가 초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을 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것을 디버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그 집에 대한 리얼 주소, 상호의 이름, 개인 이름은 성함, 이런 것들을 이 디버를 통해서 추출을 합니다. 근데 그 두 디버를 통해서 추출하는데 디버가 한 개인 것 같은데 두 개더라. 왜 두 개냐? 하나는 지도에서 추출하는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올리언 셀링 솔루션에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별도의 툴을 거기다 담아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DB를 추출하는데, DB 추출할 때 지도가 있고, 블로그, 카페, 포스트, 쇼핑, 웹사이트, 이것에서 DB를 수집하는 것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DB를 계속 수집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쭉 봤더니 지금 아까 강원도 횟집 수원 뭐 해가지고 체크를 했더니 아직도 수집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혼자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그거는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시켜놓고 다른 일을 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DB 수집이 되면 나중에 이 박스에 그러한 정보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엑셀 시트와 똑같다. 그래서 이 엑셀 시트로 정리되어 있는 이 주소를 가지고 여기 회원 DB 업로드 창에다 업로드를 시켜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송 가능 휴대폰은 내가 이제 그대로 관리가 되는데 여기서 항상 문자를 보내기 전에 앱 상태 체크를 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회원 DB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보내고자 하는 주소록을 찾아서 체크를 해서 문자를 보내게 되고요. 그때 문자를 보낼 때 삽입할 사진, 수업장을 여기서 입력을 하는데 바로 밑에 파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서 클릭을 해서 하나씩 입력하면 석자까지 입력이 된다. 그 다음에 취한 문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취한 문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이름이 있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신뢰도가 올라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내가 이름을 지정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근데 그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취한 문자라고 하는 이 문구를 만들어서 입력을 시키면 주소록에 들어있는 성함이 자연스럽게 이쪽에 있는 익명의 데이터로 바뀐다. 자, 그러면 그 밖에서 이제 들어와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문자를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각종 기능들이 체크를 하게 돼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것 자체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항상 이걸 체크하고 입력을 할 때 이 기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쭉 해서 이제 이게 메시지까지 보내보는 것까지 지금 했고요. 다음은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폼 문자를 보내서 발신한 내역을 관리하고 또 수신 내역이거나 수신 여부를 체크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은 시간이 좀 너무 오버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시작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15분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넣어주시면 약 제가 10분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확인하고 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에러 메시지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지금 개발자들한테 지금 보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답이 오면 여러분한테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답장이 아직 안 왔네요. 아마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늦어서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내일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이제 갔더니 보면서 지금 이제 느끼는 건데, 아마 이게 지금 그 DB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 끝났는데,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다가 지금 멈춰버렸거나 아니면 저장을 해야 될 곳을 찾다가 못 찾아서 멈춰버릴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지금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저 시간이 충분해서 이게 될 줄 알았더니 그렇기 때문에 안 되네요. 네. 제가 안 되면은 나중에 주중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강의 좀 해서 모든 것들 좀 맞출 수 있도록 해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저한테 넣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오른쪽에 TX 저장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 아마 저장이 있다. 플레이에서 텍스트로 저장이 된 것은 나중에 엑셀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